저희한테는 이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 정직해 보이고, 그쵸. 네, 그래서 와 이것들을 숨어 있는 진주. 네, 보석, 저희 보석이라 표현하는데, 그쵸. 그래서 반짝반짝이에요. 그래서 야 이것들을 좀 소개하면은 안타까웠던 게 이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게 이렇게만 소개를 하면 이쪽에서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연결하는 재미난 시간을 만들어 볼까? 오늘은 이제 제주에 다양한 분들이 많이 찾는 공간인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찾는 공간이고, 제가 이제 이 마켓을 어떻게 소개를 해드릴까 이제 여쭤보기도 했는데, 장전 마켓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지난번에 해주셔서, 아닌가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나요? 어쨌든 장전 마켓이 열리고 있는 이제 하루 하나를 찾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양한 마켓들이 이제 열리고 있는 이제 제주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인터뷰가 이제 많이 기대가 되고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 소개부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하루하나 마켓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김꽃입니다. 가장 큰 예, 저는 하루하나에서 그 잡다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임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나에서 또 이제 마켓이 열리고 하면 여기 바라고 해야 되나? 바에서 열심히 도움을 도와주시는 분도 또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스태프분이 혹시 고정적으로 계신가요? 아니요, 저희 고정 스텝이 계신 건 아니고요. 네, 마켓 하루하나를 같이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네, 그래서 마켓이 일어나는 날 모였다가 터졌다가, 네, 자원봉사는 아니지만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카페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듣고 싶은데요. 이제 제주시에서 시골 마을로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이 길을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언덕 위에 있는 이제 작고 정말 예쁜 집인데, 저 집은 뭐 하는 곳일까? 되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한번 들어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아마 뭐 애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때 약간 이제 문을 임시휴업 하셨을 때인가 아니면 정기휴업 하셨을 때인가 그때 이제 뵙지는 못했고, 장전 마켓이 열릴 때 와서 이제 뵀었는데, 언제부터 이 카페를 운영을 하시게 되셨는지. 저희가 제주에 이주하게 된 건 2011년 초반인데요. 네. 그래서 그해 8월경부터 공사해서 네, 그 이듬해에 열었나요? 2012년? 2011년 겨울쯤 오픈하게 된 것 같아요. 2011년 겨울에요. 네.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이제 사실 이 길을 왔다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일주도로 쪽으로 애월 해안도로라든지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오픈을 많이 하시는데, 하고 많은 이제 동네 중에 왜 중산간 마을 또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또 장전리일까? 그래서 그게 결정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저도 제주도를 굉장히 자주 내려오는, 그러니까 놀러도 오고 일 때문에도 제주도는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의 도로는 중산간 도로 말고 일주도로, 해안도로, 나 아니면 뭐 516 도로나 1100 도로 뭐 이 정도밖에 기억을 못했어요. 제주에 이주를 결정하고 이제 제주도를 계속 이렇게 돌아다닐 때도 사실은 일주도로변으로 해서 해안가 쪽으로만 생각이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주도는 역시 바다니까 그렇죠. 풍광도 이쁘고. 근데 우연찮게 이제 이 중산간 마을 도로를 다녀봤죠. 그러니까 중산간 도로야말로 정말 제주도 분들만
많이 이용하는 정말 예전부터 있었던 소중한 도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 중산간 마을을 알게 됐고, 처음에 우리 또 이주할 때는 해안가를 염두에 두고 했어요. 그쪽으로도 집을 계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근데 우연히 이제 어떤 그 친구의 소개로 이 동네로 와봤는데 그냥 한마디로 홀딱 반했어요. 딱 보는 순간. 네. 이 마을에요? 아니면 이 집? 이 집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굉장히 허름한 집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온통 막 숲속에 있는 듯한, 막 넝쿨이고 뭐고 막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지저분한, 정리되지 않은 그런 걸로도 보일 수 있지만, 그게 굉장히 좀 자연적인 느낌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뭐 들어오는 길이나, 또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딱 보더니 너무 좋다라고 얘기했죠. 꽃님은 처음에 이제 아까 우리 이야기 나눌 때 사계리 쪽을 생각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거기서 계시다가 그러면 몇 개월 정도 계시다가 이쪽으로 사계리에서 정착을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장기 렌탈해서 지내게 된 숙소가 사계리였어요. 예, 그래서 사계리에서 아기와 함께 한 3개월 정도 지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장전에 여기 오셨을 때 예. 느낌은 어떠셨어요? 일단 그때가 고사리 장마를 막 지난 시점이어서 사계리에서 고사리 장마 또 그 해가 유난히 좀 많이 습했다고들 동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넘어왔을 때 느낌은 일단은 뽀송뽀송하다. 네, 그러니까 전혀 습한 느낌이 없어요. 네, 오늘도 비 오는 날인데 제주시에서 지금 넘어오셨는데도 여기 안 습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아기를 데리고 특히나 육지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정착하기에 기후적인 게 이렇게 많이 좀 적응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날씨 때문에 이제 한라산을 탁 넘어서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왔는데 고사리 장마 이렇게 안개 속에서 여기 와는 화창한 그 모습에 저희가 첫인상에 반했던 것도 큰 것 같고요. 지내보니까 네, 비교적 날씨가 태풍으로부터도 많이 안전하고요. 네, 지형적으로 이곳은 태풍 피해가 없는 곳이라고 단수라든지 절전 피해가 한 번도 없었다고 동네 삼촌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휘님이 아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제주도 왔을 때 일주도로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해안가 마을의 뒤쪽으로 인위적으로 생성된 마을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아름다운 마을의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중산간 마을은 정말 마을 옛날부터 다녔던 마을이고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냈다기보다는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제 옛날부터 생활이 필요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생긴 길이고 하기 때문에 마을의 어떤 정치가 잘 남아있지 않는가. 뭐 하갈이라든지 뭐 상갈이라든지 장전이라든지 이건 도대체 제주도에 어디 이런 마을이 있나 할 정도로 되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신지는 그러면 2012년도 말 정도에 이제 여시게 된 거죠. 2011년. 11년도 네. 말에 여신 거고. 하루하나라고 하는 이름이 참 재밌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때 차 한잔 하러 왔는데 단체 손님이 와가지고 네. 하루하나가 일본 뜻입니까? 뭐 물어보고 했었는데 네. 저 이름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하루하나가 저희가 일본에 카페 오픈을 준비하면서 카페 공부를 하러 갔어요. 예, 그때 저희가 이렇게 동네 길을 산책하다가 꽃집 앞에서 봄을 좋아하는 이분과 꽃을 좋아하는 제가 만나서 카페를 오픈하니 하루하나 이렇게 발생이 된 거긴 한데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중의적인 의미를 집어넣은 게 하루하나씩 좋은 생각을 하고 실천하자는 의미로. 그러니까 한글로도 딱 맞더라고요. 네. 하루하나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대학로에서 운영하던 카페를 이용하던 손님들은 저희 그 싸이월드 공식 게시판에 늘 하루하나 어떤 좋은 생각을 하고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릴레이처럼 올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대학로에서 카페를 운영하셨었나요? 네.
그러면 대학로에서 카페를 먼저 운영을 하셨고 제주도에 내려오기 전에 일본에 있는 카페를 한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둘러보고 제주도에 와서 새롭게 카페를 오픈하시려고 내려오신 건지 아니면 이주해서 그냥 하시다 보니까 카페를 하시게 된 건지. 아니, 순서는 네. 저희는 원래 방송이랑 공연기획 일을 하던 쪽이었는데 이제 함께 카페를 운영하기로 하고 일본에 공부를 잠깐 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대학로에 먼저 카페를 운영했던 게 그 순서고요. 그리고 이전한 거네요. 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때쯤 그 대학로 카페를 운영하는 저희의 생활을 돌아봤을 때 정신이 없었겠죠 아마. 저녁 시간이 없잖아요. 아빠가. 그쵸. 예, 그래서 저녁이 없는 삶이죠. 네, 가장 큰 이유는 아이랑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와 여건을 찾아서 제주도를 남편이 먼저 제안을 했고요. 네, 그래서 대학로 하루하나가 이제 쓰던 집기들이랑 가구들 그대로 가져와서. 예, 제주도로 이사한 거예요. 그렇구나. 네. 제가 예전에 카페 창업하기라고 해서 이제 카페를 운영하셨던 분 인터뷰를 이제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프랜차이즈 카페도 엄청 들어오고 또 개인들도 이제 다양하게 창업을 하는데 경쟁하는 부분이 솔직히 쉽지가 않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에서 커피 한 잔 팔려면 정말 막 가격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 예, 대학로에서 카페를 운영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제주에서 운영하는 것과 그러니까 저녁이 있는 삶 이외에도 좀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대학로에는 저희가 운영하던 카페 그 골목 안에만 카페가 뭐 10여 개 있었어요. 많겠죠. 네, 그런데 카페 앞마다 내거는 타이틀이 아메리카노 3,200원, 그쵸. 아메리카노 2,500원. 롯데리아 1,000원에 예, 그러니까 어느 집이 저렴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걸 경쟁하듯이 내걸었는데 사실은 저희는 그때도 핸드드립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직접 하거든요. 소량씩 수망으로. 근데 보통 노력과 품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렇게 마진이 안 맞는 거죠. 네, 아니 마진은 둘째치고요. 그것보다도 막 경쟁적으로 이렇게 낮춰가면서 서로 힘든 이 일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주 와서는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일단은 이렇게 경쟁적으로 대형 프랜차이즈들이라든지 많이 생기는 카페에서 이렇게 살아남으려면 끊임없는 메뉴 개발과 그다음에 카페에 손님들이 오시도록 하는 분위기나 재미있는 인테리어나 이런 그런 것들도. 것들이 멈춰 있지 않고 계속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마음껏 메뉴를 개발할 수 있어요. 마진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는. 예, 그쪽이랑 차이점이 제주에 있는 많은 재미난 부산물들로 좋은 해서. 소재들 가져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음료들 만들어보고 만들 저희가 수 보통 있고. 음료 한 가지 개발하는데 한 2달 정도를 소요해요. 네, 그렇게 해서 정성껏 메뉴가 딱 나왔을 때 반응 너무 좋고요. 네, 저희 베스트셀러들은 다 제주 와서 만든 메뉴들이에요. 네, 그런 점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지 안에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공연 기획 쪽을 또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 친구도 이제 공연을 대학로에서 공연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제가 30대 지금 이제 후반을 달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30대 초반 때 연극을 보러 갔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제일 앞에서 이렇게 바람잡이라고 해야 되나 분위기 좀 띄우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극도 뭐 이렇게 하고 기획도 하고 이제 하는데 그때 제가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왜냐면 이 공연 기획이라고 하는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게 뻔히 보이고 내 친구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바람잡이라고 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생겼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휘님하고 꽃님의 이제 어떤 모습을 보고 보통 분들은 아니다. 보통 분은 아니시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비주얼이 좀. 네. 그래서 휘님께는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또 공연기획 쪽으로 하시다가 대학로에서 또 카페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일할 때는 열심히 했고 뭐 20대부터 30대 중초반까지 정말 일을 즐겁게 재밌게 그리고 열심히 했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내 인생에 이렇게 쭉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은 좋은 일이지만 나중에는 되게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일을 너무 좋아하고 재밌고 열심히 했는데 한편으로는 나라는 사람한테 내 자신한테 시간을 허락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일을 다 그만뒀죠. 네, 과감하게 일을 그만두고 여행을 떠났어요. 네, 여행을. 그러니까 나한테 온전히 너한테 내가 내 자신한테 시간을 한번 던져줘봤죠. 그리고 이제 뭐 일본 여행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와이프를 만나고 이제 뭐 어떤 걸 해볼까 그러다가 카페를 구상하게 됐고 와이프랑 둘이서 카페를 준비했죠. 예,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대학로에 하루하나라는 카페를 2009년도에 오픈을 하게 됐고 예. 아, 이게 스토리가 이제 쭉 연결이 되는데 사실 제주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게 저는 너무 이해가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제 그 두 분이 또 합이 맞는 부분이고 또 혹시 이제 두 분 중에 그러니까 제주도 내려가서 그러니까 꽃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에게 또 이 제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았는데. 너무 반대했어요. 저는 제주도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늘 출장을 오거나 했을 때 저는 여름에 기후 때문에 덥고 습해서 힘들었던 기억이 더 많았어서 올레길도 전 걷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힘들게 걸었던 기억만 있고 근데 저분은 연애할 때부터 늘 나는 언젠가 시골에 가서 살 건데 나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테니 초원에서 아이들은 들판에 뛰어놀고 당신은 옆에서 소젖을 짜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멋있다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잖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농담이고 늘 저한테 이렇게 주입식으로 나랑 결혼하게 되면 언젠가는 시골에서 살게 될 거야. 진짜 그 말대로 됐네. 네, 어린 시절에 지리산자락에서 자랐어요, 저분이.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희 부모님도 안 겪어본 일들을 뭐 이렇게 보따리에 이렇게 책을 싸서 학교를 간다든지 고무신이 떨어졌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30대 아니세요? 아니, 40대인데 40대인데 거기가 유난히 그때 당시에는 산골자락에 있었던 이제 대중교통도 닿지 않는 마을이었었나 봐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너무 이렇게 빛나고 반짝반짝 막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소년의 얼굴로 되는데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저런 이야기를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하면 큰 자산이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또 둘 다 예능을 전공한 사람들이라서 자연 속에서 자라는 게 얼마나 이 아이들한테 큰 기회이고 이제 자산이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뜬금없이 제주도를 가자 그랬을 때 no! 싫어요. 그러니까, 못해요. 왜 지리산도 아니고 왜 제주도지? 예, 저는 공연 일을 하면서 정말 트렌드의 가장 선방에 그쵸. 서서 이렇게 맞아요. 삶을 살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거기 갔다가 감각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면 어떡하지?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또 예. 생각하죠. 그런 걱정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아기가 생기니까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 아기랑 어디 가서 놀 것인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 것인가, 내 집 마당에서 놀 것인가, 주말마다 아이랑 어디를 갈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일상이 자연이고 일상이 내가 꿈꾸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제주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뭐 나비를 그림책에서 배우고 롤러브레이드와 자전거를 타고 자란 세대라서 기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반했던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어린 시절을 내 아이가 갖게 된다면
들 멋진 일 같다. 근데 자산이겠다. 그 시골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제주라는 게 나중에 이 아이가 컸을 때 나 제주도에서 자랐어라는 게 이 아이한테 굉장히 큰 프리미엄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주 붐이 일어나기 맞아요. 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때는. 예. 설례가 별로 없어서. 그렇죠. 2011년도, 2010년도부터 후반부터 해서 그게 있었고 2011년도 내려오셔가지고 2011년도 말에 카페를 창업하시고 그 전에는 물론 이제 생각도 하신 거고 저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케이스거든요.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이제 찾아오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찾아오는 분이 많아서 저 같은 사람 찾아왔어요. 눈을 막 똘망똘망 해가지고 사장님 저 이번에 카페를 좀 창업하려고 하는데 저도 시골 마을에 좀 하고 싶습니다. 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이제 뭐 이야기를 시골 마을에서 카페를 창업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본은 뭐 대출 받고 해가지고 한 2억 정도 있는데 너무 많나요? 한 1억 정도 있는데 그래요? 저희 그렇게 안 했어요. 많이 그래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조언을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조언을 얻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나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제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제주도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한 능력자들이세요. 되게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고 멋진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희는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어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는 그 얘기는 꼭 해드려요. 욕심을 버리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대박을 칠 거야. 물론 대박 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대박이 아니라 안정적인 어떤 그런 좀 그런 삶의 기반. 돈이 아닌 또 다른 풍요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에 욕심이 있으면 제주도는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땐 그래서 돈 벌 생각으로 카페를 낸다면 안 맞는 곳이다. 그러면은 차라리 돈 벌 생각이라면 정말 돈 벌 자신이 있다라면 도시에 가서 멋지게 돈을 버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니까 일단 욕심을 좀 버리고 시작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는 꼭 해드려요.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실망도 더 커질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욕심 버리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 그러하시지만 이곳이 그 도시의 현실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선택하는 그런 곳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뭐 어려움이 똑같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생활하는데 그리고 특별히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문화, 뭐 분위기 이런 거를 익히는데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면도 뭐 도시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 아닌데 방송에서 다뤄지는 또는 단면적으로 뭐 블로그나 이런 데는 다 좋고 예쁜 것들만 올리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만 보고 이제 가능할 것 같아라고 오신다면 물론 현실적인 감각 없이 그러신 분들 가끔 계세요. 그러면 그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도 도시와 똑같습니다. 어려운 점 많이 있고요. 마음고생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주에서 오래오래 이곳을 선택해서 이곳 분들과 어울려서 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게 가장 중요하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분들이면 제주가 아니라 어디든 가셔도 다 잘 적응하시겠지만 제주가 쉽고 넉넉하고 편안하고 아름답게만 가는 곳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보통 먼저 많은 카페 저희가 무릉해갓집 영농조합법인인데 작년에 뭐 마을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운영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어요. 이제 제가 쭉 옆에서 지켜봐오면서 봤더니
생각해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운영하는 사람의 어떤 능력이 제일 중요하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홍보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메뉴 만드는데 이제 2개월 정도 또 걸리셨고, 또 이런 어떤 카페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만의 컨셉을 만드는데도 또 시간이 걸리실 거고, 그리고 워낙 이제 두 분이 어떤 뭐 주인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하루하나 카페는 이제 어떻게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초기에 그러니까 좋은 입지도 아닌 상황이고 이제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 산골 마을에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너무 신기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 일, 뭐 바리스타라든지 메뉴를 만드는 일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전문성을 가지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일 같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나 감각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변화시키려는 그런 것도 당연하고요. 그리고 제주분들에게, 그리고 관광 오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이 보고 싶고 느끼고 싶은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저희가 뭐 기획 홍보를 하던 사람들이어서 그런 점들이 좀 쉽게 생각되고 이렇게 풀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이기는 한데, 여기 와서 뭘 느끼고 싶지, 제주의 속살 아니면 제주에 이주한 가족들이 살고 있는 라이프를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에 초점을 좀 저희는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채널은 뭐 SNS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저희는 블로그에 주력을 하는데, 지금은 뭐 바빠서 많이 올리진 않는데 소소하게 저희들과 카페를 만들어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게 누군가에겐 대리만족이 됐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제 한번 따라 해보고 싶은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점은 또 어려운 게 있구나 하고 배우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풀어나갔을 때 관광 오시는 분들은 제주에, 우리처럼 똑같이 도시에 살다가 제주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그럼 뭘 해먹고 어떻게 살고 있지? 애들은 어떻게 키우며? 이게 궁금해서 오시는 것 같고요. 이제 제주에 계시는 분들은 육지에 온 사람들은 같은 제주를 살아가는데 우리랑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같아. 그래서 한번 궁금하네. 그리고 이 창고를 보고 동네 어르신들이 정말 많았어요. 집집마다 갖고 있는 귤창고인데, 야, 이게 창고니? 이건 페인트 칠하면 이렇게 되니? 야, 멋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 그런 것들 궁금해서 오시는 제주분들. 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카페 운영과 마찬가지, 영업과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오시게 되는 손님들의 정확한 타겟팅을 설정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것,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전략이라면 전략인 것 같아요. 너무 그거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제주에서 아이들과 한 달 살기라고 하는 책이 몇 년 전부터 엄청나게 인기가 됐거든요. 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내가 해보지는 못하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나도 아이들하고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 일종의 이제 대리만족이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호기심을 좀 충족하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한 달은 못 살긴 하겠지만 그 꽃님애미가 이제 했었던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한번 이제 따라해 본다든지, 이런 스타일을 이제 하루하나도 이제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이제 저는 드라이브 하면서 쭉 보면서 느껴졌던 게, 정말 예쁜 집이네. 근데 정원이 있어. 정원이 되게 잘 가꿔져 있네. 그래, 여기 뭐 하는 곳이지? 지나가다가 한번 들러볼까? 그러니까 뭐 하는데 잘 몰랐죠. 그러니까 제가 2009년도에 와서 왔다 갔다 한 게 조금 되긴 됐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이제 좀 지나니까, 어떤 이제 신호가 왔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기를 알고 있다. 잘 안 보이죠, 사실 저희가. 지나다니. 근데 이제 일단 예쁜 집이다. 예. 언덕 위에 예쁜 집이고, 저 집이 어떤 곳일까? 되게 정원 관리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예.
정원은 정말 네. 이렇게 친구들이 저희들의 블로그나 카스 사진을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도 마. 정말 아침부터 이래서 개미같이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막 맨발로 여기서 뛰어다니고 그쵸. 네. 손님들 아이들도 여기서 막 꽃도 이게 날리면서. 로즈마리도 직접 만져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약을 칠 수가 없어요. 그쵸. 제초제 같은 것들을 다 잡초 일일이 손으로 뽑아야 되고 이런 관리를 하는 게 저희는 정말 도시 살 때보다 바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네. 그러니까 편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 애기 효의 날. 효엘 라엘한테 그래도 이 아름다운 그 정원을 좀 경험할 수 있게 한 거니까 좀 그런 점에서 또 좋은 부분인 것 같고 여기 장전 속일 유수함을 녹곰의 권역으로 부르거든요. 권역 사업이 또 하시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처음에 유수함이 이제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영화 같은 데서 나오고 제 친구하고 이제 제주 여행을 왔어. 저는 이제 제주에 와 있었으니까 친구에 와가지고 친구가 살고 싶은 곳이 유수함이라고 하더라고요. 풍경이 너무 좋고 뭐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으면 정말 뭐 멋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속일 지금은 장전까지도 변화의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혹시 요즘 이 권역 이 동네 분위기는 처음 오셨을 때 하고 좀 변화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정말 시골 마을이잖아요. 장전, 유수함, 완전 시골 마을. 속일, 잘 예, 모르시죠, 처음에. 시골 마을인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유수함에는 굉장히 많은 그 육지분들이 내려와 오셔가지고 정착을 많이들 하셔서 유명해졌고, 근데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려와서들 정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이웃에 사신다고 오시는 분들이 육지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요 근처에 삽니다. 이사 왔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 생각보다 많이들 곳곳에 이렇게 정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이들. 동네 분위기는 다른 동네는 제가 잘 모르겠고 장전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귤농사 같은 농업에 종사하세요. 네, 마을 어르신들이. 근데 너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세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여기 와서 집을 고치고 있을 때 도대체 젊은 너희들이 여기 와서 뭘 해먹고 살려고 오니? 궁금해들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양파 한 방 이렇게 걸려 있고 그래서 뭐 토세가 심하다, 뭐 제주는 괜당 문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너무 편하게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이런저런 일들, 뭐 행사, 마켓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그 바쁘셔서 이렇게 관여를 많이 하시지도 못하세요. 네. 그냥 너네 하니? 아우 삼촌 여기 주차 너무 많이 되고 그날 4시간 동안 너무 붐비고 힘드시죠? 트럭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야 괜찮다 4시간인데 뭐 주차할 데 없으면 우리 집 앞마당에 해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일단은 그렇게 외지 사람들에 대해서 막 환영하는 분위기도 막 배타하는 분위기도 아닌 조용한 정말 마을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저희는 평생 여기 살려고 왔으니까 마을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큰 마켓 같은 행사를 치르거나 이럴 때는 항상 이장님과 상의 드리고 관할 파출소에 미리 연락 드려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유수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반 정도가 주민의 반 정도가 이미 이제 이주하신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장전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재밌는 게 유수함, 장전, 속일이 같은 초등학교 권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들끼리는 초등학교로 다 연결이 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이 어쨌든 반 정도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처음부터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장전에 젊은 분들이 이제 오신다고 하시니까 동네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이 저희 마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되게 조용하신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뭔가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거창하게
뭐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이나 어린이들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오셔가지고 학교도 좋고 하니까 여기 그냥 주민으로 사시려고 오시는 조용하게 분들이 그래서 어울리면서 사는 특별하게 뭐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그러진 않아요. 대부분이 그냥 이렇게 오셔서 집을 조그맣게 지어서 사신다든가 아니면 작은 집을 그 연세를 얻어서 사신다든가 그러니까 뭐 그 시끌벅적하고 그러진 않아요. 없는 거네요. 네. 마을 삼촌들은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저희 가끔 지나시다가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이렇게 해서 말씀 나누다 보면은 이제 뭐 열심히 해라. 뭐 밥은 먹고 사냐. 되게 궁금해 하시고 이런 게 과연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냐. 이런 거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런 세대 간의 생각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지 않아서 저희가 여기 자리 잡은 지 벌써 3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도 네, 이렇게 유명세 하나 타면은 막 이렇게 몰려들어서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쫙 형성될 만한 인프라도 아니고요. 여기는 뭐 이렇게 다닥다닥 집들이 있고 이렇지도 진짜. 않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아요. 장전마을은 제가 알기로는 한 500~600여 명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렇게 300~400가구 정도고 일단은 네, 마을 홈페이지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어르신들 이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절반 정도, 각각 반 정도 차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전 마을이요? 네. 이주한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쪽이 1반, 저쪽이 2반인데 1반은 이제 거의 이주하신 분들이 많이들. 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건 제가 잘 알고 말씀드린 정보는 아닙니다. 예전부터 이 장전리에 그 육지에서 오신 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되신, 한 1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아. 이 근처에 이 장전 마을에 정착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 전부터. 이 마을 자체가 예, 조용한 예. 산골 마을 같은 느낌. 그래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셨죠. 오히려 저희 같은 케이스보다는 귀농의 케이스로 오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예, 농들. 최근에 장전 마켓이 굉장히 이제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듣기는 진짜 좀 일찍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영님한테도 그 르피라트 듣기도 했고 그 전에도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저희의 정식 명칭은 예. 반짝반짝 착한 가게고요. 그죠. 아. 네. 네. 근데 장전리 플리마켓 이렇게 해서 예, 예, 예. 한번 유명세를 탄 후에 그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잠시만 반짝반짝 착한 가게. 처음에 이제 태동은 네. 그 저희들이 제주에 내려와서 카페를 운영하니까 카페에서 재미난 친구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 이제 제주가 고향인 저희 또래의 친구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 양봉하시는 부모님 꿀을 한번 젊은 감각으로 팔로를 개척해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정직하게 달걀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꾸려나가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저희한테는 이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 정직해 보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와 이것들을 숨어 있는 진주. 네 보석 저희 보석이라 표현하는데 그쵸. 네. 그래서 반짝반짝이에요. 아. 그래서 야 이것들을 좀 소개하면은 안타까웠던 게 이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게 이렇게만 소개를 하면 이쪽에서 퍽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연결하는 재미난 시간을 만들어 볼까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게 몇 년 정도? 작년에 작년 2010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반짝반짝 착한 가게가 있기 전에 약간 포트락 파티식으로 열리지 않았었나요? 네. 그 이야기도 좀 들었던 것 같거든요. 포트락 파티랑 그 다음에 홈파티는 대학로 때부터 저희가 늘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열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그때 테마를 정해서 네, 뭐 오늘은 예를 들어서
너무 추운 겨울이니까 다 같이 전골 냄비를 끓이면서 네, 뭐 요런 정도의 파티는 늘 있었었는데 그런 거 말고 지역이, 그러니까 장전리에 국한되지 않은 제주 지역과 육지를 연결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은 재미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이주민들은 누구나 하실 거예요. 처음 이주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느냐 고민하던 중에 이제 아트마켓을 저희는 선택하게 된 거죠. 네, 저희가 익숙한 일이기도 하고 늘 하던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픈을 했는데 요게 재미났던 게 과연 사람이 올까? 요 마당에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재미나게 그러니까 포트럭 파티 개념으로 그쵸. 우리끼리 재미나게 시간 보내지 뭐 이랬는데 제주 친구들이 내 친구 중에 집에서 유기농으로 완전 이렇게 자연 친환경적으로 청포도 재배하는 집이 있어. 뭐 이렇게 천연 염색하시는 집이 있어. 이런 식으로 쫙 연결이 되면서 친구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주민들 중에 뭐 아티스틱한 작업하시는 분들이 좀 그 후에 합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장소가 협소하니까 저희들이 셀러 이제 신청을 받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문화에 조금 익숙하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이주자들의 신청이 비율적으로는 더 많아요. 예, 그렇긴 한데 저희는 셀러를 이렇게 모실 때에 제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 예, 그러니까 특히 제주가 고향이신 분들, 그다음에 제주의 육지의 재미난 것들 또 소개하실 수 있는 이주민 분들 이런 비율들을 고려하고 있어요. 그게 저희 원칙이기도 하고요. 예.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엔 그런 시각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예, 좀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제주 지역에서 나오는 되게 좋은 어떤 사물들 그리고 이주하신 분들이 또 뭐 공예품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또 제주 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그게 이제 셀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입소문으로 야 나 누구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돼서 이제 셀러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 좁은 공간이고 하다 보니까 셀러들을 이렇게 선별하는 그게 어떤 기준이 좀 있기는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이제 그 이야기는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운동장처럼 되게 넓은 공간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 모두 모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마당이 협소하고 또 너무 많은 차들이 동네에 주차하거나 이런 것도 폐가 될 수도 있고 해서 한 20여 팀, 맥시멈 25팀 정도로 매월 제한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기준이라면은 저희가 가장 고려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점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즘 또 고민하고 있는 거는 그 마켓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마켓들을 이렇게 모두 다니시는 셀러분들도 봤어요. 계세요. 네, 여기가도 계시고 맞아요. 저기가 네, 그래서 몇 소위 번 다 봤어요. 마켓의 유명 셀러들이 계세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좀 같이 마켓 기획하시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게 그 각자 지역에서 마켓을 하면 그 마켓만의 독특한 그쵸. 네, 무언가가 맞아요. 있어야 맞아요. 결국에는 오래가고 경쟁력이 있고 롱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어떤 마켓들마다 특성과 기준이 있어야 그렇죠.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켓을 많이 찾아다니시는 셀러분들은 이렇게 신청해 주셨을 때 너무 감사하기는 한데 다른 마켓에서도 만나실 수 있을 경우에는 이번에는 다른 분들께 양보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또 이게 엄격하게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게 생계형 셀러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께 스토리 같은 것도 많이 서로 양해하고 이해하고 네, 그러면서 저희들이 선정이라 그러면 저희가 너무 민망하기는 한데요. 그때마다 매월 모시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좋은 셀러들을 하고 같이 함께 커나간다. 네. 또 그분이 또 커졌으면 다른 분들한테 양보를 또 해줄 수 있는 것도 좋은 어떤 미덕이다. 제가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에 그 대학로에서 하는 마르쉐 이야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귀농한 사람이 이제
판매할 게 없는 거, 아니, 그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다 품종으로 이제 다양하게 이제 하고 있는데, 전략을요.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다가 마르시에 이제 입점을 한 거예요. 브랜드 디자인도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제 했죠. 실미원이든가 어쨌든 이름이 어쨌든 뭐 그런 이름인데, 그래서 이야기되는 게 이제 그 팀은 무조건 가져오면 다 팔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르시에서 이제 잘 되니까 다양한 이제 곳에서 여기에 채소를 좀 이렇게 저거 할 수 있게 서로 이제 연결해가지고 팔 수 있게 브랜드가 이미 생긴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막 잘 되면 저희가 지향하는 바고 그런 얘기겠죠. 네, 그런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마켓에 참여하는 그 셀러분들을 소개를 해줄 수 없겠느냐라는 전화, 섭외 전화가 카페로 너무 많이 오고요. 좋은 일이죠. 네, 그리고 진짜 좋은 일이죠. 큰 뭐 박람회나 행사 축제 같은 데서 이제 반짝반짝 착한 가게가 좀 들어와 주면 좋겠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건 저희가 좀 정중히 사양하고 있고요. 네, 그거는 하루하나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가야 맞는 일인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이 또 원하시는 거는 요 마당 안에서의 어떤 약간 제주스러운 정취, 제주 생활스러운 분위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도 한데 저희가 또 하나 신경 쓰고 있는 게 있다면은 마켓에 딱 참여해서 그날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2차, 3차 구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셀러들을 충분히 소개해드리고 그 셀러들의 물건들을 추후에도 살 수 있는 루트들을 오픈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마켓 기획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곳에 일단 반짝반짝 착한 가게에 참여한 셀러들은 그 물건이 무엇인지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알고. 구매 의사를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네, 그거를 설명하는 작업을 미리 하고 있고요. 셀러 소개하는 블로그를 통해서요. 그리고 오셨을 때 거의들 완판을 하세요. 네, 그리고 주문, 예약 주문 많이 받고 가시고요. 네, 나중에도 문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충분히, 그러니까 뭐 대량 구매라든지 대량 생산 같은 거 연결해드리고 실제로 성사된 일들도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마켓이 가지고 가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제가 진짜 좀 놀란 게 이제 오프라인 마켓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11시쯤에 12시쯤에 왔던가? 와가지고 보니까 셀러분들이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인사하고 뭐 좀 먹고 또 온 사람들 보니까 온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에요. 한참 막 놀다가 제가 4시에 약속이 있었는데 막 3시까지 막 이것저것 막 놀면서 막 떠들다가 이제 급하게 정신없이 갔는데 시간 이제 놓쳤는데 어쨌든 좀 이제 다른 곳하고 뭐 차이를 좀 이야기를 하자면 어쨌든 이 공간 자체가 정원에서 일어나는 또 일이잖아요. 그리고 오밀조밀하게 또 모여 계시기도 하고 셀러분들이 또 참여한 지도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뭐 무성의하거나 그냥 물건만 팔고 가겠다고 한다기보다는 본인도 조금 이제 뭐 즐긴다고 해야 되나 좀 오는 사람들하고 또 다양하게 이야기도 좀 나누시는 것 같고 그게 저는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지갑에 있는 돈을 이제 많이 썼죠. 좋은 일인가요? 근데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 생각해요. 소통. 네, 마켓에서 일어나는 소통. 생산자랑 판매자가 정말 다이렉트로 만나서 그 자기 상품에 대해서 진솔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생산자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그리고 이곳이 지역 분들이 모여서 또 인사 나누고 네,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이 된다는 게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셀러들 뭐 이렇게 피 같은 거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판매 수수료라든지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왜 공식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비가 오는 경우에 천막을 설치하게 되면 이제 각자 셀러들이 n분의 1로 이제 비용을 나눠서 내요. 한 10,000원 정도 발생하는데 천막을 설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 얘기해도 되나? 어떤 거? 기입기. 네? 그거 뭐야? 기입기.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이렇게
판매 수수료를 저희 하루하나에서 몇 프로를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전혀 없고 참가비 전혀 없고 저희가 장소를 제공하고 기획을 해서 이렇게 쭉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천막을 쳐야 된다든가 이럴 때는 그거는 각 팀별로 다 n분의 1로 나눠서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때 그거 이제 필요한 경비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지난번 마켓 때는 그 자발적으로 뭐 이리저리 그 좀 모금을 한번 해볼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해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모금을 해서 그거를 그 사랑의 열매 예, 거기다가 저희 반짝반짝 착한 가게 셀러분들의 각 팀별로 이름으로 예, 그렇게 기부를 하기도 했어요. 예, 뭐 그런 거 말고는 뭐, 예, 뭐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치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 지역 분들도 지나가면서 야 이렇게 하는 게 뭐 어떻게 뭐 도움이 되냐. 실제 이제 말씀하셨듯이 운영 수수료도 없는 부분인데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제가 봐도 이제 마켓을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주차 문제 같은 경우도 뭐 마을 분들이 좋은 분들이기도 하고 이웃이긴 하겠지만 이제 점점 또 알려지고 하게 되면 그런 이제 민원 발생이 또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셀러가 또 뭐 탈락한 부분, 뭐 불만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운영상에 또 생기게 되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텐데 사실 저는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를 어쨌든 선의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고 또 계속하고 계시고 앞으로 또 계속 하실 거고 이게 좀 어떤 일로 하시는 건지 저는 솔직히 좀 그래요. 예.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취지는 당연히 아름다운 취지로 시작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각 셀러분들과 저희 카페 하루하나의 매출 신장, 저희들 각각의 브랜드 네이밍을 알리는데 그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셀러분들조차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당 제공하고 너희들 뭐 전기 이런 거 우리가 다 쓰는데 돈도 하나도 안 받고 그렇게 하면은 너무 자원봉사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희도 그날 많이 집객이 되는 만큼 저희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하루하나 이름을 서로 셀러분들이 나가서 자랑해 주시면서 확실하게 경험한 친구들이 나가서 경험을 바탕으로 자랑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또 마켓이나 하루하나의 좋은 이미지를 가져주시고 신뢰하실 수 있고 저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부수적인 효과들이 저희한테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마을에서 그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장전 청년회에서 주차가 그렇게 되면 안전 문제도 걱정이 되는데 청년회에서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을 드리면 청년회에서 나와서 주차 관리도 해주실 용의도 있다라는 네, 말씀도 저희가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뭐 만에 하나 뭐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나면 그게 책임 소재가 마을에 이렇게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사하지만 정중히 저희들이 사양을 하고 그건 역시 저희 이제 교통 통제 다 안전봉 들고 나가서 하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와 마켓을 함께 참여하시는 셀러분들이 나누어서 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그냥 떠들썩하게 끝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마을 분들한테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요즘 이번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뭐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라고 어르신들께 먼저 찾아뵙고 소통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삼촌 뭐 동네에 그거 있더라고요 라고 남들한테 전해 듣는 것보다 저희가 먼저 찾아뵙고 상의 드리는 게 더 옳은 자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관할 그 파출소라든지 뭐 관할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알려드리고 네, 조언을 구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규모가 더 이상 커지거나 그렇게는 안 할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예, 그 정도까지만 해야지 이게 막 그 뭐 마켓이 굉장히 유명해졌다 뭐다 해가지고 그럼 우리 셀러들도 더 많이 하고 좀 더 크게 확장을 해볼까
그렇게 되면 저희 능력을 벗어나 버리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분명히 뭔가 사건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전 마켓과 함께 또 다른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재미나고 감사했던 게 이렇게 마켓이 일어나는 후기 같은 걸 보시고 육지에서 문의를 많이 주세요. 이제 구매할 수 없겠나. 그래서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셀러들한테 연락을 드리고 연결을 시켜드렸는데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 번에 모아서 편안하게 또 쇼핑하실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어떨까 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네. 네, 저희 입점하시는 셀러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제주에서 활동하시는 착한 생산자들, 아티스틱한 작업이 돼도 좋겠고, 농업이 돼도 좋겠고, 그런 분들과 연결이 돼서 소개할 수 있는 곳이 만들어졌으면, 온라인상에. 그러면 육지에 계신 분들도 좀 더 접근하기 쉽고, 구매하시기 더 쉽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가진 취지, 뭐, 유통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절감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터뷰를 좀 많이 하는데 참 뭐 느끼는 거는 조금 이제 접근 방식이 좀 느리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함께 가고 이야기가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이는 이런 이제 일을 기획을 하시고 뭐 어쨌든 두 분이 뭐 30대, 20대, 30대부터 해오시던 일이 이제 이 제주에서 카페를 하면서 희한하게 이제 발현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 그리고 온라인 마켓도 제가 기대해 보는 거는 그냥 쇼핑몰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다. 예. 그런 이제 느낌을 좀 가져보고요. 제주도에 정말 다양한 마켓들이 생기고 있어요. 저도 이제 좀 걱정인 게, 여기 가도 비슷한 셀러들 있고, 여기 가도 비슷한 셀러 있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생각, 누구나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마켓을 해서 셀러들하고 같이 키워나가고 계신데, 새로 장터를 기획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부분만은 이제 좀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챙겨야 된다는 걸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문제도 저희도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저기서 마켓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좋은 현상인데, 중요한 거는 그 마켓에는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와야 되고 그 사람들이 없으면 마켓은 뭐 오픈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그 마켓을 즐기려면 그 마켓만의 독특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켓 관련해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셀러들 좀 소개해달라는. 너무 심한데. 네. 셀러들을 어떻게 모집하셨어요? 저희도 마켓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마켓을 왜 셀러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라는 그 어떤 기획자의 전화,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셀러들을 소개를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독특함이 없잖아요. 컨셉을 특성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마켓을 기획할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자기가 노력해서 찾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우리 마켓이 어떤 마켓이다라는 거를 거기에 얘기를 하고,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마켓을 만든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과감히 드려요. 그러니까 하루하나 반짝반짝 착한 가게, 장점 마켓에 오면 이 마켓에만 있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또 동쪽의 어느 마켓을 가면
여기만의 어떤 그런 특성이 있고 바닷가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는 그런 어떤 마켓, 여기만의 특징이 있고, 예, 뭐 남쪽에서는 또 뭐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좀 다양한 그런 마켓들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그쵸. 가고, 예, 그렇게 가는 될 것 재미가 같거든요. 있네. 예, 근데 네. 저기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가 벌써 나와요. 올해 초부터 나오던 얘기인데, 저기 갔더니 또 여기 왔더니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별로 재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안 가거든요, 다시는. 맞아요. 그러면 그게 마켓이 지속이 안 돼요. 그쵸. 언젠가 끊겨버리죠. 맞아요. 흐지부지 되니까. 굉장히 재밌는 문화인 것 같아요, 마켓은. 그래서 마켓을 이렇게 기획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하시는 분들이 좀 자기만의 마켓의 어떤 그런 특징을 살려가는 그런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말. 꽃님도. 부부의 심정지. 오늘 저희가 나누던 이야기니까요. 예. 마지막으로 제주에 이주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예. 아직도 많고 또 그분들도 제주를 누릴 또 어느 정도의 기회도 또 필요하다고 보고 그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 네. 제주는 어떤 곳이다? 항상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제주에 대해서 요즘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강성으로는 고만 좀 내려와라 뭐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근데 같아요. 네, 실장님 말씀처럼 분명히 뒤에 후발주자로 계획하시는 분들도 제주를 누리고 향유할 권리가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주에 살아야 되는 나만의 이유가 확고히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 이유가 그 어떤 힘든 일들과 시련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어야 되겠고요.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뛰어넘을 수 없어야 되겠고, 그런 마음가짐만 있다면 살아가는 방향이나 무엇을 할지 자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많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각오하고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제주의 삶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상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고민하시고 노력하신 만큼. 네. 저도 이런 이야기 질문을 많이 받는데 휘님께는 제주에 내려와 사시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저는 행복하죠. 저는 뭐 100% 이상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 내려오시려고 하시는 분한테 마지막으로 제주는 어떻다라고 하는 말씀 좀 센 말인데 제주는 아이들한테는 천국인데 어른들한테는 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른은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욕심 때문에 천당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마음가짐, 욕심을 좀 버리는 그런 좀 마음가짐으로 온다면 어른들한테도 천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상만 가지고 오시고 욕심만 가지고 오신다면 그게 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1시간이 넘어가는데요.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하루하나가 이 지역에 그리고 반짝반짝 착한 가게가 우리 또 제주도에 굉장히 보물 같은 또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커나가는, 샐러드들과 함께 커나가고 지역과 소통하면서 커나갈 수 있는 가게이자 마켓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주미창에 뛰어다니자 절하는 하늘나라에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네, 여러분
제주민 인터뷰 7탄 하루하나 편 재미있게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제주에 플리마켓이 유행입니다. 다양한 플리마켓이 있지만 장전 마을에서 열리고 있는 장전마을의 하루하나에서 열리고 있는 반짝반짝 착한 가게는 여행객들이 또 많이 찾고 또 셀러들이 정기적으로 열성적으로 또 참여함으로써 저게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전마을이라고 하면 제주 지역에 계신 분들도 잘 모를 정도로 중산간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은 카페에서 열리고 있는 프리마켓이 이주민뿐만 아니라 제주에서 살고 계시는 지역민들에게까지도 알려질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효리님, 장필순님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셀러로 참여하셔서 더 많이 유명해진 것 같은데요. 오늘 인터뷰 재미있게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카페에 대한 이야기와 플리마켓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의 플리마켓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프리마켓을 구경 가고 싶다, 그리고 프리마켓에 셀러로 참여하고 싶다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제가 예상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그 두 김꽃님과 휘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들, 카페 운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 두 분이 장전리에서 소박한 아주 작은 카페를 이제 운영하고 하는 어떤 철학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 제가 좀 기대하기도 했고 예상했던 반대에 그 두 분의 이제 눈망울을 이제 바로 앞에서 지켜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들의 진심과 그리고 어떤 여러가지 감정들이 저에게 거의 100% 전달이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그 감정을 어느 정도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하루하나에서 열리게 되는 장전 마켓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하루하나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탄 바로 앞에서 제 기획으로 갔었던 신용철 기자가 간다 대평리 편 재미있게 들어보셨나요? 자세한 소개 없이 이제 기획 프로그램으로 나간 부분인데, 신용철 기자가 거의 고정 패널로 참여해서 마을에 대한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해주실 거고요. 신용철 기자님께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아시죠? 아이폰 인터뷰 증문즉답 facebook.com/PAITV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8탄은 플리마켓에 대한 특집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될 텐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